저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일본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는데 그 용감한 소녀의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럽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라디오와 TV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면서 늘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강조하셨죠. 매일 아침 저도 거울 앞에 서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한 소녀의 말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고등학생의 충격적인 발언이 정부를 뒤집어 놓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논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꼭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왜 이렇게 한마디로 나라를 흔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제가 20살의 대학생이었지만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하며 언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보다 더 큰 진실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주한 도쿄의 거리는 네온 불빛과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충격적인 발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저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사람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잠자리에 들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이 모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임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저희 가족, 특히 아버님은 우리나라와 한국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기만 할 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님 말씀을 따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이 전부일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님은 오늘의 뉴스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엄격했고 표정은 무척 진지하셨어요. 고등학생의 발언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위대함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끌어올랐습니다. 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아버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님은 또 다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단호하게 한국은 일본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어머니께서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평소 아버님의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젓가락을 잠시 멈추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 슬픔이 스며 있는 듯 했어요. 왜 그런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웃으며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님의 말과 어머니의 미묘한 슬픔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몰랐던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정말로 한국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노트에 이런 생각들을 적으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저는 그동안 쌓아온 선입견에 도전할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가겠다는 작은 결심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망을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다음 학습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자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르게 놀랍고 멋진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교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친구들은 속삭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기뻐하며 설레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직접 진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문화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아버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국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따라하려고만 하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강한 말투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럽고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흰 봉투를 제게 건네시면서 이번 여행 중에 이 봉투 안의 주소를 꼭 방문해 보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꼭 쥐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문을 열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쥐고 아버님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주소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알게 될지 상상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의 분주한 거리와 밝은 간판, 그리고 친근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이 제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실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모험의 시작을 준비하며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학습 여행 당일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이고 밝으며 깨끗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천장이 햇빛을 가득 들여보내고 있었고 저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의 첫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 있었던 웅장한 궁궐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대문과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들, 그리고 초록빛 정원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경복궁의 역사와 그곳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돌담길과 정갈하게 꾸며진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평화로움과 한편으로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봉투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그 봉투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가이드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895년 10월 8일에 있었던 을미사변에 대해 말씀하시며
일본 군인들이 한 한국의 왕비에게 상처를 입힌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이드 선생님께서 제 이름 아야메 히카리를 부르셨어요. 깜짝 놀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저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또 다른 흰 봉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봉투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적힌 한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 주소는 북초난옥 마을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봉투를 꼭 안으며 마음속 깊은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궁궐을 떠나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제가 만날 비밀과 진실,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북초난옥 마을로 향할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시간이라는 생각에 저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을 안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어제 받은 쪽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저에게 숨겨진 비밀의 열쇠와도 같았고 제게 어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북초난옥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골목길은 전통적인 한옥들이 질비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돌담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한옥이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은은한 눈빛을 지닌 할머니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어라고 부드럽게 인사하시며 오래 기다렸단다. 나는 당신의 할머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한국에 할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초대받아 조용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아늑한 나무 탁자와 부드러운 쿠션,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저희 어머니가 한때 한국에서 살았으며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무척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항상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기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옛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 전통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주 용감하고 따뜻한 분이셨단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사랑하셨어. 그러나 옛 방식 때문에 그 사랑을 숨겨야만 했지.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한 부분과 한국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순간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때와는 달리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단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또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GANGNAM 강남이라는 현대적인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강남은 높은 빌딩, 반짝이는 간판, 그리고 현대적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머니의 옛 제자 중 한 분, 김도윤 씨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에 위치한 작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접수 담당자분의 인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윤 씨가 있는 밝고 현대적인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도윤 씨는 29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야메 히카리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도윤 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제게 어머니께서 일본과 한국의 문학을 사랑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잇는 다리와 같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으셨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옛 사진들과 어머니의 강의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정갈한 한글 글씨로 적힌 노트를 보면서 저는 깊은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도윤 씨는 어머니께서 학생들에게 일본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도 큰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늘 예술과 문학이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정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김도윤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왜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실을 탐구하고 싶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도윤 씨와의 만남이 끝나고 저는 강남의 밝은 오후 거리를 걸으며 마음 한켠에 희망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단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고 창의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을 누비며 저는 온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분주한 시장, 한적한 공원, 그리고 길가에서 만난 친절한 이웃들 모든 것이 저에게 따뜻함과 새로운 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그냥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그곳의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보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작은 카페에 앉았을 때 저는 한 대학생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더니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배우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 전통 간식이 가득한 시장, 그리고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한국 음악까지. 저는 처음 맛본 매콤한 김치찌개의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었고 그 경험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창의력과 따뜻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예전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고유한 아름다움과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저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고 우리는 함께 웃고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제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조용한 거리에서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도윤 씨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민수의 진심 어린 격려가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좁은 시각이 얼마나 큰 한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름은 분리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가족과도 이 새로운 시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께도 조심스럽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해와 용기를 품고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이제 그 소중한 경험들을 가족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의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저는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가방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 할머니 댁에서 들은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김도윤 씨와 민수 씨와의 만남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으며 저는 제가 경험한 진실과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점차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오랜 고민이 풀린 듯한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오로지 일본만이 위대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야메. 내가 너무 오래된 생각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층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음악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변화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제 자신도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기대하며 눈을 뜨곤 합니다. 서울의 따뜻한 거리, 친절한 미소,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힘이 앞으로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심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이며 두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험한 여정과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